또 키워드를 잘 뽑아주셨는데 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이게 보면은 지금 날짜가 이틀 전이죠. 네네. 4년째 발묶인 잠실 강남 토어제 이번에는 심사 6개월 단축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또 달리 나온 거는 단축 안 하고 네. 그냥 또 연장을 했는데 맞아요. 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네네. 했는데 결국은 효과가 없는 정책을 또 이제 재탕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압구정을 잡았어요, 진짜. 그리고 유지가 한 4년 동안, 5년 동안 되었어.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묶는 것 자체가 좀 정책의 방향들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네. 보시면은 네. 집값 최고 상승 1990,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안 한다고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바뀌니까 또 반대 정책을 펼쳤어요. 정책 중에서 사실은 정책의 가치가 여와 야와 상관없이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거래량을 줄이거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요. 여든 야든 완화나 규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뭐 이거를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거꾸로 나중에 좋아지니까요 규제를 좀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은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부동산의 투기 억제법이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이제 48.9%입니까? 예. 많이 상승률이? 올랐죠. 네. 예, 상승률이. 와.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는 이제 부양책을 쓰고 또 네. 올라가니까는 또 이제 맞아요. 규제책을 쓰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죠. 야, 예, 20%. 예, 21%. 계속.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2006년도 거밖에 안 나요. 2009년도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안 나와 있지만요. 지금 이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을 정책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집값이 지금 뭐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보다는요. 결국은 통화량의 팽창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상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자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뽑아봤습니다. 네. 네. 규제 역설 코멘트 네. 해주시죠. 네. 근데 저도 70년대는 그 상승률 제가 이제 태어날 때니까 토지 몰랐는데. 가격이긴 한데. 네, 토지 가격. 어쨌든. 여기 파란색이 이제 주택 네. 가격인데 여기 그래서 보니까, 5일 쇼크, 네. 2차 쇼크 난 다음에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이게 아마 네. 오일 쇼크 때 그죠? 예, 2차 그랬던 오일 것 쇼크 같은데. 때 이제 네. 떨어졌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확실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책 내용 중에 옛날 기사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라라는 그런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로 해서 아마 40살 건물주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 기사를 통해서. 근데 딱 그거 네.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옛날 기사 많이 이제 보면 재밌어요, 진짜. 너무 네. 재밌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게 또 그걸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저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또 관찰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동 아파트 분양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분양가 3천만 원에 그다음에 그게 1억까지 갔던 거, 1억 고등학교 때 1억 2천까지 갔던 거 이런 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버스 요금 60원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버스 요금 60원부터 해도 그다음에 전화 요금 20원, 회수권 60원도 이렇고 전화 요금 20원도 기억을 하고 20원 있어요. 있었죠. 오락실 50원 50원.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기 슈퍼마켓 앞에 있는 건 20원, 10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슈퍼마켓 앞에 예, 예, 조그맣게 있는 거. 밖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예. 둘리바가 50원. 둘리바 혹시 아세요? 둘리바 알죠. 둘리바 알죠. 예. 호빵. 호빵 100원. 호빵 100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고세대는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 이건 좀 약간 논외긴 한데 최근에 그 석유 시추 있지 않습니까? 네. 석유 시추. 네, 그 그거. 키워드를 뽑아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사기인 것 같아요, 사기.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시사 이슈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측 한번 해보죠, 이거.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예. 이슈로 멈출 걸로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오셨잖아요, 그 저기에서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졸속인 것 같고. 졸속. 예. 그다음에 그 사업장도 집이에요. 1인 사업장인데 개인 집. 개인 집. 예. 그 뭔가 좀 이상해. 예. 뭔가 이상하고 저는
이거 저는 90%의 99%의 확률도 안 나올 것 같아. 예. 저는 그래서 시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괜히 돈만 낭비하고. 네, 돈만 낭비다, 돈 낭비.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이게 뭐 1조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뭐 천억? 천억인가 천억. 든다, 천억 정도. 그러면 번 이제 그 다섯 10번 개를- 하면, 다섯 개를 해야 네, 되네요. 5개. 20%니까 확률이. 5개 했는데, 그럼 5천억인데, 저는 거의 예산 낭비고 국가 낭비인 것 같아서. 근데 5개를 뚫어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저는 99%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또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반대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약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이 좀 이상해. 그런 거 못 느껴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것도 난 좀 이상해. 예. 좀, 그리고 좀 약간 현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 저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오면은 얘기도.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냥 나라가 네. 없어지기만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우리가 최악을 피하는 게 전략이었지. 뭐 우리 국가를 번영을 시켜달라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유지만 해달라고 유지만 지워지지 않게. 나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거잖아요 사실. 맞아. 우리가 맞아, 최고는 맞아. 아니더라도 그냥 맞아, 존재만 맞아. 하게 맞아, 해달라. 맞아. 북한보다는 그래도 지워지지 않게 유지는 맞아. 해달라. 그거였지 뭐 우리가 뭐 맞아. 기대를 하고 뭘 뽑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쵸. 예, 맞아요. 그런 거죠. 3년을 맞아요. 기약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행정이 있으면요. 네. 현장을 네. 행정으로 바라보는 현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좀 투자한 또 영업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 네. 공무원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한 적이 있죠. 그거랑 내가 이제 소상공인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공무원한테 점검을 받을 때는 느낌이 확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을 한 업장에 2개를 두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2개를 칸막이가 있어야 된대요. 칸막이가 있어 문이 2개가 있어야지 이거를 사업장을 2개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문으로 갔다가 저 문으로 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사업장은 2개지만 하나거든요. 2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행정적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문 2개랑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뭐 요리를 하고 반대쪽에서 또 다른 요리를 이렇게 둘러갔을 때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일 듣기에 좀 코멘트를 하자면 김치 네, 김치찜이라는 찜입니다. 게 김치찜. 닭발과 김치찜이 있으면 닭발을 하러 가려면은 그 이론상으로는 그냥 법률상으로는 닭발을 하러 가려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닭발을 하러 가야 되고 사람은 한 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 근데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냐면은 행정가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익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긋나냐. 법에 맞나 안 맞냐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현실의 괴리들을 빨리 이제 깨우치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위에 사람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 기초지자체라든지 이제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 위에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다르죠. 아, 이게 맞다 이러면은 이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좀 이상한 의사결정들이나 방향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요. 김치찜은 어디서 하세요? 이거는 프랜차이즈입니까? 네, 프랜차이저인데 우선은 프랜차이저인데 한번 저 자주 가 있거든요. 한번 오셔서 배달도 되고 포장도 되니까 한번 오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배달만 하고 포장만 하는데 자리 하나 테이블 하나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니까 김치찜 좋아하시는 닭발 좋아하시는 분은 드셔서 먹으시면 됩니다. 이거 계란찜입니까? 네, 계란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프랜차이즈로? 아니 뭐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한 건데 이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전 직원분이 좀 이제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직원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조금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그만두게 됐어요. 가정사 때문에. 근데 그 가정사가 마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번 할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게 프랜차이저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좋은 직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직원을 거기에 이제 놔두고 이제 사업을 또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좀 자금을 예, 많이 그렇죠. 좀 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같이 그렇죠. 이렇게 좀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2번은 가요. 2번은 가서 요리도 직접 하고 이제 어떤 시스템도 한번 점검하고 다 해볼 줄 아세요? 싹 다 할 줄 압니다. 와, 신기하다. 아니, 대표님도 다 할 줄 아시죠? 아니요, 저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 또 그렇구나. 약간 달라. 이것도 네.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해봐야 돼요. 네. 일단은 그 머리가 터지더라도 일단은 해봐야 돼요. 해보고 아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좀 경험한 스타일. 아, 그다음에 김치찜 먹고 후식 먹으러 가야지. 후식 먹으러는 이제 미금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저는 커피만 내리는 거여서 이렇게 네. 빵. 네, 소금빵. 하고. 네. 네. 너무 신기한 게 비슷한 시기에 했고 네. 분당이라는 데도 똑같고 너무 음. 신기했어요. 아. 샌드위치 신메뉴 나왔다고 네, 해서 네, 한번 샌드위치. 가봐야 되는데 네. 저는 항상 앙버터? 앙버터를 네. 추천드리고 좀 많이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어요. 네. 네. 웬만한 거. 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음. 이런 자영업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현금 흐름 음. 이런 거, 그쵸. 사업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네. 저는 프랜차이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저 점주가 되는 거라. 아, 이거 완전히 부동산에서 완전히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저의 점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저를 하면은 노동 대비, 시간 대비 맞아요. 효율성이 없겠다. 가성비가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프랜차이저가 한 10개로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요. 요거를 또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는 지금 50개거든요. 만약에 50개의 점주들이 그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하면은 이 컴플레인들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여기서 뭐 로열티 받고 이렇게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주 하나하나가 자기가 목숨 바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못하면은 프랜차이즈는 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직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면 직영으로 좀 돌리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이제 하나를 좀 느꼈고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창업을 하는 게 낫지.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한번 경험을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겪어보니까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된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20, 30대 분들은 굳이 이거를 프랜차이저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고 그냥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잘못 만나면요 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배달,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운영해야 되는지 중요성들도 또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돈은 생각보다 노동비 대비해서는 가성비 안 좋아요.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를 알겠어요. 노동은 진짜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냥 월급쟁이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자영업?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하려고요, 저는. 많이 힘드시군요. 네, 그냥 난 투자가 천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저번에 투자할 때는 이런 표정이 안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이 공구먼이 여기서 뭔가 문제 터지니까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사색이 되셔가지고 막 나는 여긴 어디지? 막 이런 거. 이거 막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영업 해보시니까? 저는 더 해보고 싶어요. 뭐든지 좀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좀 딛고 여기 새로운 걸 해보고 잘 되나 싶어요. 보다 여기는 여기 잘 되는데 여기는 잘 되는데 나쁘지 여기는 않은데. 엄청 잘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저는 자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의 시스템을 프랜차이즈.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망하면 어때요? 뭐 지금 물론 망하면 안 되는 생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실수가 쌓여서 실력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또 다른 또
돈이 나올 수 있는 출구들을 계속 한번 두드려보는 거죠. 두드려보고 잘 되는 거에 집중하고 안 되는 거는 버리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아요. 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생각하고 계신 게 또 있으세요? 아니 뭐 이제 내 거, 이제 내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죠, 사실. 여기는 투자, 네. 여기는 사업.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